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홍대부고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중계 러셀에서도 고1, 고2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대부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토요일 9시에 개강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 홍대부고 내신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어떤 이 학원에서 어떤 좀 성과를 냈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의 성과라는 건 일단은 점수가 원래 높았던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점수를 유지했는가,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들어왔거나 제가 중간에 맞게 된 학생들을 1차적으로 점수를 좀 빠르게 상승시켰는가,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빠르게 점수를 좀 끌어올리진 못했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결국 1등급 찍어냈는가, 그게 세 번째 성과인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케이스 한번 보면요, 이 두 친구들은 원래부터 좀 공부를 잘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9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받아온 친구인데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100점 받아 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고등학교 2학년 만점자가 총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 2명을 제가 배출해낸 홍대부고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아까 그 학생이죠. 계속해서 이 친구는 저랑 수업하는 내내 100점 그리고 1등급 계속해서 받아준 친구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때부터 이제 맡게 되었는데 2학년에 올라와서 9등급제 기준으로 한 3등급, 4등급 정도 받아온 친구인데, 물론 학교는 다르지만 3등급, 4등급 정도 받아온 친구인데 제 수업 듣고 곧바로 좀 1등급 받아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점에서 한 40점 정도 점수를 제가 상승시켰거든요. 통상적으로 1차적으로 점수를 좀 빨리 올린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점수는 20점에서 25점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점수가 많이 낮긴 했습니다. 그래도 40점 이상 상승을 해 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공부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물론 학교는 다르지만 이 케이스 3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해서 제 수업을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받아온 친구인데 5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 받아오던 친구인데 결국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올랐고 결국 2학기 기말고사 때 이렇게 1등급을 받아 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받은 감사 인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홍대부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출판사는 당연히 천재수고요. 22 개정이죠. 교과서에서 1, 2단원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를 조금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사 전문, 규원가 전문이거든요. 고전 가사 전문을 출제를 해요. 그리고 그 개수가 2개에서 3개입니다. 그 양이 정말 길거든요. 그리고 그 비중도 적지 않아요. 2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뭐 외부 현대시도 나오고요. 문학은, 교과서 문학은 거의 10%.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교과서 비중이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요.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교과서 비중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한 고전시가 전문이 매 시험마다 그리고 되게 높은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도 있죠. 선택형 24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총 2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홍대부고 국어 시험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정말 거의 없는 고전 가사 전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중요해지는 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지는 건 학생들이 어떻게 필기를 했고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 필기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거 분석하고요. 학생들 필기 분석하고요. 이렇게 제가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학생들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모의고사 비문학이 나왔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예 통째로 외우도록 시킵니다. 일일이 다 빈칸 뚫어서 긴 지문 다 외우도록 시키고요. 어떻게 좀 빈칸이 뚫려져 있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지만 매 시험마다 고전 시가가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현대어 테스트 그냥 다 외우게 시킵니다. 다 외우고 난 후에야 아마도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도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 22 개정 자료가 강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좀 배부가 되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 개정 관련한 문제를 좀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연합반이 좀 많을 거예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요.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원이 홍대부고를 전담으로 영어, 국어 운영해 온 지 정말 가장 오래되었거든요. 연합반으로 대비하는 거 말고는 저는 이따가도 보여드릴 테지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과서 중점으로 나간다고 하면요. 교과서 출판사 같은 거 엮어서 그냥 학교 뭉쳐놔도 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수업은 돼요. 그런데 외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는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연합반으로 운영한다는 거지? 사실은 정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임으로 좀 운영을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랑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들과 소통을 좀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학교 선생님 필기 그대로 찍어오라고 한 거 제가 다 분석을 합니다. 학생의 필기라던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시는 이거를 중점으로 읽어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제가 애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자료를 만들죠. 근데 이 파이널 자료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 분석이 들어간 파이널 자료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게 시험에 나와야겠죠. 그쵸? 어떻게 좀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홍대부고 사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단은 다른 학교 사례부터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머구리라 라는 것의 형태소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면 머구리라는 먹우리라로 형태소 분석이 되고, 거기서 우는 1인칭 선어말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교과과정 이외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교과과정 이외의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제가 곧바로 이렇게 파이널 자료에 실었고요. 바로 이렇게 정답으로 출제된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해열을 형태소 분석하셨다, 혹은 아베에 사용된 격조사가 무엇인지 강조하셨다, 혹은 물려늘의 형태소 분석을 강조하셨다 등등,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학생들 선생님 필기 분석하고요.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제가 다 분석을 해서요. 자료 만들고 학생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 시를 풀 때는 시상 전개 방식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유추의 방식이야. 파이널 자료로 제공하고 정답 자체가 유추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 공간을 중심으로 시를 분석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시 공간적 배경 중심으로 시 분석하고요. 그러면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홍대부고입니다. 홍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스캔본이거든요. 어떤 스캔본이냐면 학생이 그 프린트에 필기한 거 스캔본이에요. 제가 다 일일이 스캔을 해서요.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길거든요. 이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한데 잘 안 보일까 봐 그냥 한 개만 가져온 거고요. 정말 일부에 불과한데 다 제가 문장별로 출제 요소랑 현대어 해석 다 시키게 합니다.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요. 요건 학생 필기본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실제로 문제에 나와야겠죠.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출제 요소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시간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출제 요소 애들이 정답을 써야 됩니다. 요거 바로 4번 선지 한 번만 보게 되면요. 추상적 개념인 세월을 시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올바른 선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슬령 기혼이라는 시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제가 충신이라고 적어놨고요. 당연히 이거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이건 정답지고요. 여기에도 취슬령 귀호는 인질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세자를 의미한다. 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충신을 의미한다. 그대로 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뭐 1학기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2학기 같은 경우에는 10월 모의고사 비문학이 그냥 전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통째로 외우도록 시키거든요. 그리고 고전시가 현대어 테스트 어떻게 보는지 제가 사진으로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된 10월 모의고사 비문학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제가 된 전문입니다. 고전 가사 전문이에요. 진짜 이렇게 그냥 다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사 시험 범위가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가 통상적인데 그 중에서 1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꾸역꾸역 다 실어둡니다. 시험지도 되게 장수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 다 일일이 뚫어두고요. 요건 정답지예요. 빈칸 다 일일이 뚫어두고 직접 너희들이 요거 아예 외울 수밖에 없겠죠. 이 비문학을요. 이 비문학 외우도록 시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외우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외우기 이전에 당연히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을 제 필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테스트를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어 테스트 제가 다 해석을 해주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집에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클리닉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중이 많다. 이것저것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요. 적중이라는 건 학생들이랑 그냥 소통하면 돼요. 그리고 필기를 일일이 분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얘가 오를 수 있다는 혹은 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문제 트렌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요. 이거 4개는 제 생각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홍대부고는 학생 수가 많지 않잖아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한 반 수가 적단 말이에요. 한 반 수가 적은데 솔직히 말해서 강사들의 입장에서 학생 수 많은 거에 조금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홍대부고 친구들과의 어떤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된 강사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고3, 이제 고3 올라갔죠. 25년도에 이제 고2였던 학생들인데 홍대부고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정이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맡은 학생들은 그랬어요. 뭔가 정이 되게 많은 것,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일단 3월에 바로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요. 일단은 의문 변동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문 변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범위가 업데이트 되면서 천천히 중간 시험을 대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3월 모의고사 가장 수능과 거리가 먼 모의고사죠. 가장 시간적인 거리가 먼 모의고사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50%에서 60% 정도는 3월 모의고사 등급이 수능 때까지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도 높은 점수 등급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재입니다. 제 문법 주교재고요. 그리고 문법 부교재, 그리고 내신 교재 이렇게 실어놨는데
주교재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교재 같은 경우에 목차는 제 PPT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개념 정리 그리고 확인 문제로 이렇게 목차가 짜여져 있어요. 이 교재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업 때 띄워놓는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중력 놓치지 않고 바로 필기하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페이지 제가 실어둔 거고요. 여기도 있지만 제가 당연히 이 계정에 맞춰서 내용 목차 다시 싹 바꿨고요. 그리고 제 PPT와 완벽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문법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교재입니다. 제가 이제 문법 벌크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시리즈별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 종류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 기출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국 학교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에요. 내신 기출을 제가 다 모아서 다 타이핑 쳐서 문제 이렇게 교재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500제라고 써져 있는데 800제입니다. 800제 이상으로 단원별로 내신 문제 충분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계정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리즈별로 명확하고요.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결과가 증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다 내어주어서 특히 홍대부고도 그렇고요. 결과가 증명하는 교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좀 특별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국 내신 기출을요 모의고사 형태로 만든 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료 형태는요. 제가 작년 어떤 기출들을 다 모아서 그것도 갈래별로 문법 갈래별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학생들한테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 주에 애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려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업 전후로 24시간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그리고 복습 영상 링크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문학 지문 같은 거나 아니면 고전 시가 같은 게 너무 어렵다. 한 번만 더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다. 여러 번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어줍니다. 이게 음성도 녹음이 되고요. 제 필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쓰여져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런 영상 링크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통해서 당연히 피드백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의 자료 자체가 저의 하나의 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제 수업 목표는 만점입니다. 그 두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돼요. 학생분들한테. 첫 번째로 꼼수 안 부리면 되고요. 그리고 숙제 제가 시킨 것만 조금 성실하게 잘 해온다면, 꼼수만 안 부린다면, 꼼수 안 부리고 열심히 해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